첫 번째요. 첫 번째는 이제 수련부터 시작되는데, 수련의 기초부터 살짝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교과로 들어갈게요. 수련. 수련은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무슨 줄임말이냐면, 순서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쟤랑 나랑은 다른 사람. 1등, 2등을 구해야 되는 거.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를 수련이라고 해요. 수련. 그렇죠? 그러면 먼저 수련 여러 가지 계산법 중에서, 3 느낌표가 있는데 이 느낌표를 어떻게 읽죠? 발음표가 뭐죠? 느낌표? 잘하네. 그래서 앞글자로 따서 보통 팩이라고 하는데 3팩. 그래서 3팩을 계산하면 얼마죠? 6이죠. 3부터 하나씩 떨어뜨려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얘기죠. 3팩은 6. 그럼 4팩은 얼마일까? 4팩은 24. 마지막 5팩은 얼마죠?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다 5를 하나 곱하면 완성되는 거죠. 요게 4팩이 아까 24였으니까 24에다 5를 재빨리 곱해보면 뭐니시? 120, 120. 그렇죠? 그래서 6팩까지만 한번 가죠. 6팩은 여기다 솔직히 뭐 곱하면 되지? 6 곱하면 되니까 720. 그래서 요 4개를 좀 외워놓자. 자주 나오니까.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그렇구나. 그렇구나. 완전 기초부터 쭉 다 완성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얘를 일열 나열로 줄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A, B, C 이렇게 세운 거랑 C, B, A 세운 거랑 같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왜? 1등이 얘는 A란 얘기고 얘는 1등이 C란 얘기니까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거를 노가다로 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팩토리얼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세 명을 모두 1열 나열하는 걸 기호를 어떻게 쓰게 됐어? 이게 3팩의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찾아보면 6가지 나올 거고. 그러면 4명을 1열 나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4팩 24가지. 5명을 1열 나열하면 몇 팩? 5팩 12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팩토리얼 개념과 AND 모든 사람들을 줄 세우는 걸 그냥 팩을 붙이면 되는구나. 그치? 그런데 일부만 A, B, C, D, E가 있는데 총 5명 중에서 3명만 뽑아서 3명만 뽑아서 1열 나열하고 싶대. 아까는 전체를 그냥 다 1열 나열하는 건 뭐냐면 전체 명수의 팩, 전체 명수의 팩 그럼 됐다고. 요번엔 전체 중에서 일부만 특수한 사람만 뽑아서 줄을 세우고 싶어. 이게 바로 뭐야? P 개념이죠. 이게 바로 P. 아까 연습했다. P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되죠? P. 이것도 조금 이것도 알아듣고 있어야 돼요. 퍼미테이션이라는 약자예요.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쓰고 퍼미테이션. 근데 주로 읽는 발음 기호는 P가 되겠죠. 퍼미테이션이라는 거 원래 정성 발음이고 그 앞글자가 왠지 P로 시작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P 맞다고 보고 이 P가 뭐야? 전체 명수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줄을 세우고 싶다 해서 기호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앞에는 전체 명수가 온 거고 뒤에는 뽑은 명수가 온 거죠. 뽑은 명수. 그러면 이 애들은 5명 중에서 몇 명 뽑은 거야? 3명 뽑아서 줄 세운 거야. 그러면 요건 아까 계산 연습한 것 같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됐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몇 개만 곱하는 거죠? 3개만. 요 개수만큼을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만 하는 거네. 그래서 60개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OP3을 그냥 맹목적으로 계산한 건 배웠는데 개념은 이렇게 나오는 게 딱 나오면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1년 나요. 그러면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1열 나열 하면 퍼미테이션 P기호로 나타나면 몇 P? 6P. 잘했네. 그치? 그러면 OP3의 뜻은 뭐야? OP3?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1년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만이 아니고 걔네들을 줄 세우는 게 퍼미테이션 P였다면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끝내는 거. 뽑는 경우 쓰냐. 뽑고 끝내면 그냥 줄을 세울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6명 중에 2명만 딱 뽑고 나는 끝이야. 쟤네들 뭐 1등이기 2등이기 관심도 없어. 그게 바로 기호가 뭐야? C랑 기호자. 근데 얘는 이것도 발음 좀 외워야 돼. 얘는 그래 이렇게 쓰냐. 영어니까 상관없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원래는 컴퓨터에서 컴이 맞아요. 컴은 그냥 그거 생각나라고 쓴 거고.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어디서 들어봤지? 컨비네이션? 뭔자? 피자. 맞아요. 컨비네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땅히 뭐 좋아하는 뭐 그런 페페로니나 뭐 좋아하는 뭐가 없으면 여러 가지 섞어 놓은 걸 그냥 컨비네이션 피자라고 해.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이고 이 6명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그냥 뽑는 거만 생각하는 거를 이거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6시 이렇게 씁니다. 6시. 그렇죠? 6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한 거를 C, 그 다음에 뽑아서 배열한 거를 P. 이렇게 두 개 구별. 지금 한 거 이제 그런 것도 연습하라고 해서 그거 풀린 건데 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몰랐던 거 있어? 아까 다 배웠는지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이제 이런 선수 작업들이 조금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첫 단원이 이제 첫 단원 드디어 들어갈게요. 첫 단원은 수련은 수련인데 오늘 첫 단원 한 2번째 단원까지만 할 거야. 원수련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원수련.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때문에? 그냥 수련이랬어. 지금 완전 이 수련이나 경우에서 온통 다 싫죠. 근데 소쌤의 놀라운 마법으로 완전 강하게 만들어줄 거고 쌤은 뭐 이렇게 큰 막 이렇게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베이스부터 다 끌어올릴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쌤 때는 어차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그냥 밑에서부터 천천히 좀 다 끌어올릴 거니까. 됐죠? 갈게요. 원수련이에요. 원수. 그러면 얘도 줄임말인데 뭘 줄임말이냐면 수련이 뭐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걸 수련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이런 원자가 왜 붙었냐면 원형 탁자는 거죠. 쉽게 원형 탁자에 둥그런 탁자 이거 가끔 우리 보통 어디 식당 가거나 어디 가면 네모난 탁자가 제일 많은데 둥그런 탁자도 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 탁자에 순서 있게 대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이 원형 탁자는 돌아가요. 회전한다. 고정 X.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원형 탁자가 있다 그러고 여기 철수가 앉은 거랑 여기 요 밑에 네 자리가 있는데 여기 철수가 앉은 거랑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같은 거에 다른 거야. 할아버지 얘는 위에 앉고 얘는 좀 아래쪽에 앉았네. 그치?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탁자야. 그래서 얘가 붙어 있어. 그냥 탁자에 붙어 딸려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 딱 잡고 윗 이렇게 돌리면 철수가 여기다가 나 철수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철수가? 그러면 이걸 정확히 180도 이렇게 돌리면 얘 나오지 않아? 그래서 원형 탁자에서 이걸 크게 보는 거야. 그게 원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안 돌아가 버리면 그냥 수렴을 쳐도 이쪽에서 나오겠죠. 근데 원형 탁자의 특징을 하나 줬는데 뭐냐면 이게 돌아간다고. 돌아가니까 이 원수열 안에서는 철수가 아래에 앉든 뭐 여기 9시 방향에 앉든 3시 방향에 앉든 다 똑같은 거라고요. 이유는 돌아가서 그래요. 돌아가서. 됐죠? 그렇구나. 그러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3명 있어요. 5명 하자. 5명 사람을 일렬 원형 탁자에 원형 의자에 앉을 건데 원형 의자에 나열하고 싶어요. 아니면 앉히고 싶어요. 근데 얘는 단
이 원형 탁자는 고정된 거야. 절대 돌아가지가 않아. 그러면 얘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되겠죠. 돌아가지가 않다면. 아까는 이게 다 똑같이 본 게 뭐냐? 휙휙휙 돌아가니까 똑같은 거고. 근데 지금은 고정으로 딱 시켜놓으면은 위에 이상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올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위하고 아래가 구별이 돼? 안 돼?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처리수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처리수 여기 앉은 거랑 얘가 고정이 돼 있다면 이걸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회전을 못하게 시킨다면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겠지. 그러니까 얘랑 다른 걸로 치는 거지. 그러면 얘를 5명을 원형 특정하고 1열 라인하면 이거 뭐라고 하는데? 5팩 그리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도 어차피 이게 길다랗고 네모나지만 지금 어차피 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안 치는 것도 얘도 역시 못팩? 5팩 그리면 되지. 이렇게 1열 라인하거나 아니면 얘가 뭐 이렇게 안 친다고 그래서 이렇게 5명을 안 칠게. 그리고 몇 팩? 5팩 그릴 거 아니야. 우정이 치면 되는 거. 뭐 아예 동그랗다고 그래도 이렇게 여기 앉히면 얘는 5팩이지. 맞죠?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원수면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거야. 새로운 방법. 5명을 이번에 이제 진짜 문제야. 원수의 문제야. 5명의 사람이 있는데 A, B, C, D, E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의자가 5개 있겠지. 그치? 여기 앉힐 거야. 여기 앉힐 건데 얘를 원수멸로 앉히고 싶대. 이 말보다도 원형으로 앉히고 싶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부터 약속이 뭐냐면 무조건 이제 지우가 보는 시험장에 원수면이 첫 문제로 등장할 건데 이 원수면은 무조건 이거 잊어먹는 거야. 원수면 무조건 원형이 나오면 약속이 돼 있어야 돼. 돌아간다라고. 그치? 그 비교해서 이제 이걸 써준 거야. 그러면 얘 원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을 먼저 앉혀. 한 명을 먼저 앉혀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하나 이거 좀 써보자. 1열 나열. 이거랑 같은 말이 이쪽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직수형이라고 해. 이게 1열 나열과 직수형이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1열 나열도 많이 쓰이지만 이걸 짧게 조금 줄이면 직수형이라고 해요. 직수형. 그래서 얘를 직수형 이건 조금 일부러 썼어. 1열 나열을 나머지는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은 무조건 안 쳐. 그러면 1열 나열을 해주면 된다. 그걸 잘 봐봐. 여기에 만약에 철수가 앉았어. 얘기를 하자. 지금 여러 예를 들면서 좀 이해를 이 정도면 댓글할 때까지 여러 예제를 계속 들 거야. 이해될 때까지. 아직은 선생님 원할 만큼 이해도가 올라오진 않았어. 아직 설명도 다 하진 않은 거고. 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원수년의 강의를 쳐본 거는 선생님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패턴을 지금 내가 진짜 편한데 맨날 해온 설명법이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 어디를 설정하고 있냐면 요 정도에서 지금 설정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예들도 처음 듣고 있고. 그렇지? 근데 한번 그게 지우한테 다 도움이 됐길 바래.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 앞에 A한테 실수하지 말고 얘 5명은 원형 펼치 않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동시에 앉아도 되지만 조금 앉히기 편하게 A 먼저 앉고 B 그 다음에 앉고 C 먼저 앉고 E까지 앉아도 어쨌든 원형 펼치를 앉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명씩 앉힌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A가 제일 처음에 뚜벅뚜벅 들어왔어. 그러면 A가 여기 앉든 다섯 이렇게 하자. A가 뚜벅뚜벅 나부터 앉아야지. 나 여기 앉든. 아니면 A가 난 여기가 좋거든 평소에 A 앉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형 탁자는 얘랑 앉은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라 그렇지. 제발 이게 돌아간다고. 제발. 고정은 제발 잊어먹어. 그걸 괜히 그 예를 들었나? 비교해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발 돌아가니까 얘를 대충 몇 도 정도 돌리면 여기로 있을까? 네가 힘이 되게 센 거야. 지금 힘이 되게 세갖고 이 앉았다는 얘기는 붙었다는 얘기를 뻔뻔 붙여놨다는 생각에 같이 돌아가. 그러면 딱 잡았어. 여기 잡고 지금 힘이 열났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로 보내주시. 하면서 얘를 몇 도 정도 돌면 여기 올 것 같아? 느낌에? 180도보다는 좀 더 돌리면 될 것 같아? 좀 적게 돌리면 될 것 같아? 더. 한 200도 돌리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자기는 여기 앉았는데 지우가 돌리는 거는 여기 왔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지. 얘는 안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돌리는 거를 아무렇게나 계속 돌려도 돼. 이거를 겨우수 안 미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왔는데 여기 한 거랑 여기 한 거랑 다 똑같은 거라고. 됐지? 그걸 이해했지? 그러면 어쨌든 그렇구나. 근데 A가 어쨌든 앉았어. 여기 앉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우라고 하자. 지우가 여기 앉은 거야. 지우가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였다는 거야. 이거는 이 두 번째가 지우다. 지우. 그러면 지우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이거 회전한다 그래도 회전할 때 이렇게 이걸 계속 이렇게 돌릴 건데 여기 있던 지우가 일로 넘어가고 막 부잉 날아가고 여기 앉고 부잉 날아가고 여기 앉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G A G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지우가 여기 오른쪽에 앉은 거랑 왼쪽에 앉은 거랑 이걸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거랑 A 지우 이거랑 지우 A 이거랑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 두 개가 확 찍는데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거다. 왜냐면 우리 지우 입장에서 볼게. 얘는 뭐냐면 A 입장에서 지우는 왼쪽에 앉을 거야. A 입장에서 왼쪽 아니야? 오른쪽이야? 너 입장에서? 너 입장에서 너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지우 입장 A 입장에서 오른쪽에 앉은 거야. 네가 오른쪽에 A 입장에서 얘는 왼쪽에 앉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지. 그치?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식당은 정말로 특이해. 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고 A 오른쪽에는 황금으로 만든 의자가 있고 A 왼쪽에는 뭐 심한 얘기인데 똥으로 만든 의자가 있어. 됐지? 그러면 지우는 황금 의자에 앉은 거야? 똥 의자에 앉은 거야? 근데 지우가 이거 몰랐어. 갑자기 그 비염이 심해갖고 냄새도 모르고 이 똥 의자에 앉았어. 그러면 지금 막 행복해갖고 황금이다 그럴 거야. A씨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이유는 뭐야? 아까 한 명이 앉을 때는 이게 젠장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사람 있지도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움직여도 다 똑같은 걸 봤는데 누구 한 명이 딱 앉아버리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자리가 매겨져. 얘는 오른쪽 첫 번째 자리, A의 오른쪽 첫 번째 자리, A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 A의 왼쪽 첫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자리마다 이름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리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원형 탁자가 있는데 이렇게 자리만 이렇게 있으면 어디한테 구별이 안 된다고. 어차피 돌아가기 때문에. 그치? 근데 어떤 새끼가 심지어 어떤 새끼가 앉았다 하냐고 그냥 과격하게 얘기를 하잖아. 똥에 앉았어. 똥. 그러면 지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최대한 너는 어디 앉게 돼? 왜? 원래 머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굳이 똥 옆에 앉을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죠. 우리 구별이 된다는 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니까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썼냐면 원순열은 처음에 아무도 안 앉으면은 그 자리가 다 똑같아요.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한 명 딱 앉고 나면은 자리가 이름이 다 부여가 돼. 자리에 이름이 다 있어. 다른 말로 자리에 순서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일렬 나열을 해버린 거랑 똑같아진다고. 우리가 왜 일렬 나열의 순서가 있냐면 맨 앞에는 1등, 두 번째는 2등, 세 번째는 3등 이런 식으로 등수를 매기 때문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 틀린 걸로 해석하거든. 됐지? 그럼 아까 썼던 공식을 지금 다시 써볼게. 원수면은 공식이 뭐냐면 이게 최종 공식이야. 원수면은 한 명을 먼저 앉힌다. 아무나. 한 명을 앉혀. 그래서 얘 병우수를 구해. 근데 특별한 건 없으면 보통. 왜냐면 특별한 일이 좀 있으면 나와. 보통이라서 보통 무조건 한 가지야. 왜? 자리 구별이 없으니까. 근데 특별한 일이 좀 이따 생겨. 그거는 좀 나중에. 그냥 한 가지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새끼들이 있을 거야. 나머지는 일렬 나열해 버리면 된다. 그 두 개 곱하면 끝이야. 이게 최종 공식이에요. 아, 원수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 설정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한 명을 앉혀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리 구별이 생기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렬 나열 부끄럽게 앉겠지만 어쨌든 휘게 앉거나 뭐 직선을 앉거나 어쨌든 걔를 일렬 나열로 다 얘기하니까 아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확통은 이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 계산하는 건 5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걸려. 그래서 이제 지훈 선생님 많이 봤으니까 이제 조금 수업에 대한 지훈 워낙 이쪽이 약하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강하게 물어볼게. 선생님부터 먼저 예를 들게. 선생님은 수학생이라 지칭하게. 수학생 네 원수를 구해준 공식이 어떻게 돼? 네 먼저 선생님 한 명을 앉혀요. 근데 걔는 보통 특별한 건 없을 때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를 1년 배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학생, 수학생, 원수는 어떻게 구해? 원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선생님 한 명은 무조건 안 쳐요. 그 한 명은 보통 웬만하면 한 가지예요.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를 그냥 1년 나열해버리면 돼요. 4명이 넘으면 4팩, 3명이 넘어버리면 3팩 다 앉아야 되니까 10명이 넘어버리면 10팩 이런 식으로. 됐나요? 갈게요. 김지호 학생 원수를 구하는 공식이랄까? 원수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한 명을 앉히고. 네. 근데? 보통 한 가지. 우와, 곱하기 나머지는 1년 나요. 오, 그래요?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 답이었는데 한번 물어보자. 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당국팀이죠. 왜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 한 명을 안 치면 어차피 다 동시에 안 치나 한 명을 안 치나 어차피 다 안 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리 구별이 없었는데 한 명이 딱 앉으면 자리 구별이 생겨버리잖아. 자리 구별이 생기니까 자리 구별 있게 앉히는 거 우리 수학에서는 1년 나열 또는 직선형이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선생님 이제 조합해서 물어보진 않고 선생님 조합해서 마지막 이 확통 문제가 개념이 중요해요. 제발 개념 왜냐면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문제 푸는 게 1분도 안 걸려. 막 수투처럼 막 미친듯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확통 잘하는 애들은 학교 내신 같은 경우 보면 20분이면 끝나요. 계산이 없거든. 아니 계산은 뭐 하고 싶은데 애들 근질근질 거리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번에도 물어봤듯이 계산을 좀 좋아하니 아니면 막 생각하는 거 조금 좋아하니 그랬더니 계산을 좋아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는 수업처럼 멋지게 10주 12주 막 미분 치고 막 뭐 적분 치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얘는 뭐 그냥 초등학교 계산도 아니고 두개 그냥 뭐두줄 쓰고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계산은 그냥 산수 계산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왜 그 계산이 됐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혼자 얘기하고 혼자 정리하고 이제 문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수학생, 네. 원수는 어떻게 구해? 원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아, 원수는요, 먼저 한 명을 먼저 안 쳐요. 근데 걔네가 보통 한 가지. 그 나머지를 그냥 직수면, 1년 나열로 그냥 곱해보면 돼요. 이게 방법이. 근데 누가, 왜? 그래. 아, 원수면은 자리가 처음에 구별이 안 돼요. 그럼 구별 안 되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명을 안 치는 거예요. 그냥 한 명 누군가 안 치면 나머지 자리를 그 새끼의 오른쪽, 그 새끼의 왼쪽, 그 새끼의 두 번째 오른쪽, 그 새끼의 뭐 세 번째 왼쪽 이렇게 자리 구별이 다 되거든요. 암만 테이블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1년 자리 구별이 되니까 그냥 수별로 1년 나가면 돼요. 이게 좀 부가 설명인 거죠. 왜 갑자기 아까 물어보면서 우리 애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왜를 물어봤냐면 친구가 가끔 그러거든.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봐. 친구야 나 이것 좀 풀어줘. 그러면 얘는 한 명 먼저 안 치고 나머지 직수를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친구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친구가 바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친구한테.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한번 쭉 풀어볼게. 이제 개념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앞에 네, 네, 왜 웃었냐면 이 원수열이 이제 첫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해. 근데 이걸 풀려면 아까 그게 고등수학 하에서 발췌한 건데 고등수학 하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개념하고 수능의 개념하고 조합 개념이 다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뭐 긴급하게 조금 떼었다고 금방 그게 막 애들 막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막 지우가 날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철저하게 그것까지 감안해서 수업을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우 친구들도 아마 지우랑 같이 방황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친구들도 이걸 딱 배웠을 때 이게 뭔가요? 나 그때 방황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른 애들 다 기억해서 잘할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친구가 모르면 일단 기분 안정 마음에 안 들고 오거든? 아 쟤도 모르는구나. 갈게요. 1번 문제. 선생님 이 문제 여기 당분간은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어줄 거야. 그리고 지우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알겠니? 지우야 그러면 지우 알겠다 그러면 너가 7, 8 이거 안 보고 본인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식 같은 거는 안 적어놔도 돼. 어차피 풀 거니까. 근데 뭐 중요사항이나 메모사항 같은 거 뭐 이게 적을 거 있으면 적어. 그건 괜찮아. 어차피 네가 풀고 이거 뭐 채점할 거니까 1번 문제 바로 갈게요. 5명이 있대. 5명이 있는데 원탁에 둘러앉고 싶대. 그러면 첫 문제니까 박스 칠게요.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의 박스.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의 박스. 거기다 멋지게 세 글자로 원수열 이렇게 세 글자 좀 적자. 원수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원수열을 구하려고 그렇게 시험이 안 나오고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원수열이라고 알아야 돼. 그러면 간다요. 그러면 처음에 모르겠으면 얘를 A, B, C, D라고 항상 5명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알파벳 대문자로 설정을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려. 처음에는. 나중에 안 그려도 되고. 그렇지? 원형 탑재 5명이 앉겠다. 자녀는 그냥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렇지? 그러면 누구부터 세우면 돼? A부터 먼저 앉히면 되죠. 그렇지? A가 뚜벅뚜벅 걸어갔어. 나 앉을 거야.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아까 분명히 대답 잘했잖아요. 아까 지우가 나한테 4분 30초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을 먼저 앉혀요.
그리고 잠깐 2초 정도 뜸을 들다가 보통 한 가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분명히. 맞죠? 그걸 까먹으면 안 되겠죠? 물어보죠. 왜 한 가지예요? 이 탁자는 돌아가는 탁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앉든 다 똑같이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만 한 20분 했잖아. 위에 앉든, 아래 앉든, 옆에 앉든, 지금 왜 200도로 돌리든, 지금 가만히 있는데 탁자로 돌아간 거잖아. 됐죠? 한 가지라는 건 이제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다음에 5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또 해야 돼요, 20분을. 불안하니까. 이전 하나, 저 이전 또 4명 있어요. MCT라죠. 원래 탁자가 있어요. A부터 앉힐 거예요. 항상 A부터 앉혀. A가 앉을 거 몇 가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A 앉힌대. 그러면 누구 앉힌대요? 이제 B, C, D 앉힐 거죠. 얘 하나는 앉힐 거예요? 아니. 얘는 그냥 한꺼번에 앉힐 거죠. 동시에. 그렇지? 뭐 얘 앉힌 경우는 한 가지예요? 아니면 얘 그냥 1열 나열하면 돼요. 몇 회? 4회. 이 사람은 얼마? 24끝. 이거 계산은 거예요. 이거 몇 초 걸릴 것 같다? 10분 걸릴 것 같아? 3초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4명을 앉히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 A 앉히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몇 명 남았어? 몇 개? 정답은? 그렇죠. 그럼 2번 볼게요. 2번. 2번. 전국의 모든 학원 중에서 선생님들 처음이니까 이렇게 수업 처수를 하고는 여기가 유일할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 볼 때는 진짜. 가볼게요. 어른 3명. 어른 3명, 어린이 4명. 조금 힘들더라도 잘 수업받고 이따 방어로 스트레스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총 몇 명이에요? 총 7명이죠. 그럼 어른 3명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죠. 철수 삼촌 아니 요 3명 나 어른 철수 삼촌 그 다음에 철민이 삼촌하고 다 구별이 될 거 아니야. 어린이 미자 어린이 현숙이 어린이 어린이끼리 서로 구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야.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7명이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7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잘 보면 되죠. 또 한 번만 더 박스. 원탁에 굴러가는 방법이 있을 박스. 뭐 물어보고 해? 오케이. 그러면 얘를 몇 명을 원형으로 앉혀달래? 7명을. 그치?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새끼, A 새끼, 어른에서 이제 어린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앉아있으면 경우수 무조건 몇 가지야? 한 가지. 됐지? 그럼 몇 명 남았어 이제? 6명. 이 새끼는 하나하나 다 앉힐 거야? 동시에 한꺼번에 앉혀버릴 거야? 뭐 어떻게 앉힐 거야? 1열 날로 앉히겠지? 몇 회? 6회? 아까 6회 외웠지? 얼마? 700이지. 200이지. 이거 700이지.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공식 중 하나를 보죠. 공식.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왜 이렇게 풀려고 그러냐면 이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제 좀 알고 나면 쉽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거에 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쉬운 거는 공식 하나만 외우죠. 이게 원순열이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쉬운 거 자, 여기 또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공식 하나 써줄게. 우리 4팩 이렇게 우리 4명을 1열 나열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거 4명을 1열 나열하는 게 몇 팩? 3팩 3명을 1열 나열하는 게 몇 팩? 3팩 그러면 이 느낌이면 n명을 1열 나열하는 게 몇 팩? n팩 그렇지? 그러면 5명을 원형으로 이걸 앉히고 싶어. 결론을 볼게. 5명을 원형에 앉히고 싶으면 요 계산이잖아. 근데 1은 어차피 곱하기에서 의미가 없죠. 결론이 몇 팩이라는 얘기야? 4팩. 뭐 7명이지. 7명을 원형으로 앉혔대. 그러면 식이 여기 있네.
식이 여기 있네. 그럼 한 가지는 또 솔직히 곱하기 해서 의미는 없잖아. 그럼 얘 몇 팩이라는 얘기야? 아, 쟤는 똑같았는데 얘는 똑같이 나왔고 하나가 작은 팩이네. 그럼 만약에 n명을 써야 되니까 잘 써줄게요. n명을 원형으로 앉히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n 이거 보통 두 개 있다는 이게 구별을 위해서 가로에 하는 식으로 n-1 됐네. 그러면 그냥 전체 명수 n명을 원형으로 앉히고 싶으면은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되겠지. 앞으로는. 근데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겠네. 5명이니까 전부 다 끝. 3초 안에 몇 회? 4회. 7명이니까 끝. 몇 회? 6회. 이 유형만. 됐지? 그러면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원수력 파트만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일 번 정답 24, 2번 정답 720 잘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프린트 발급 많이 할 건데 3명으로, 4명으로, 5명, 6명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숫자를 바꿔갖고 우리 일단 스바스로 할게. 요번에는 먼저 요거부터 할게. 먼저 지금 지도를 조금 빨리 못 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우리 고1에서 그 수녀 개념을 이쪽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쪽의 부분을 다 점검을 해줘야 돼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당분간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확통 이렇게 점검을 구별하자. 이 환유 같은 경우는 짧게 주면 확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고1 때도 있어요. 항상 선생님은 고1 때 하고 확통을 넘어오게. 그렇지? 고1 중에서 아까 그거 배웠을 거야. 아까 하는 거 같더라고. 혹시 이제 할 줄 알아? A, B, C, D 이 5명 있어요. 근데 B하고 C를 이웃하게 일렬 라인으로 싶다. 아까 중요 유형으로 아까 건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풀라그램 표시이네.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죠? 얘를 이웃하는 대상자를 묶으라고 그랬어? 안 묶으라고 그랬어? 묶으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얘를 몇 명 취급한다? 1명 취급한다. 죠 잘했네. 지금 이거 아까 공부 잘한 거야. 얘를 1명 취급하니까 얘는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하나, 둘, 셋, 4명으로 바뀌는 거죠. 4명을 먼저 줄 세우면 되죠. 몇 회? 4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랬지. 무조건 묶은 덩어리가 있으면 요 안에서 줄을 쓴다 그랬지. 요 안에서 맨날. 이거를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순서 나열이라고 그래. 요 안에서. 그게 몇 회? 2회 이렇게 표잖아. 이 개념이 있으니까 얘 조금 수업하기 편하겠네. 그럼 내가 할게요. 4쌍의 커플. 우리 지우는 커플 출신이니까 지금은 무커플이고 얼마 전까지 커플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알 거야. 4쌍의 커플이니까 사람수로 따지면 총 몇 명? 8명. 무커플 애들은 이게 8명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쵸. 커플 출신들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건 커플이 아니지. 그건 뭐 솔로지. 그치? 왜 8명인지는 알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해보자. 그럼 8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야? 여자는 몇 명이야? 역시 커플 출신이 다른 것 같아. 오케이. 얘기를 좀 잘 통하고 있어. 3번. 여자끼리 이웃해서 앉히고 싶은데, 3번 위에 커플이, 내생 커플이 원탁에다 박스. 항상 잘 문제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원탁에 들어간다고 붙여. 그러면 일단, 이렇게 8명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자끼리 이웃하니까 얘를 묶어야 묶어야 돼. 잘했어.
그럼 얘를 몇 명으로 볼 거야 일단? 한 명으로 보겠지. 그러면 나는 총 몇 명을 지금 앉히려는 거야? 5명을 앉히려는 거잖아.